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독이에요, 해독. 해독. 가장 중요한 게 해독. 순환, 요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 물질이죠. 물질이 필요해요. 음식과 공기예요. 물.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항상 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사.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대사 질환이죠. 대사 질환. 대사 질환의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가장 큰 게 당뇨예요. 당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에 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대사질환입니다. 그럼 여기 치료법은 뭐예요? 암의 치료법 1번은 뭐예요? 해독이에요, 해독. 해독. 왜?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화학성분.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화학성분을. 공해도 먹고, 응? 피부로도, 여러분 오늘 뭐 세수비누 썼잖아요. 세제 썼잖아요. 몸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음식에도 독이 있어요. 쌀 키울 때 뭘 해요? 농약 치잖아요. 그죠? 라면 봉지 하나 뜯어서 있어. MSG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봉지가 뭐예요? 다 석유잖아요. 우리가 공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독성 물질에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육식을 먹으면은 또 이렇게 볼게요. 육식. 자, 당뇨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슐린이죠,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 당뇨 환자는 뭘 많이 제한합니까? 당을 못 먹게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세요? 우리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소모되는 인슐린하고 고기 스테이크 있죠? 그거 하나 먹을 때 사용되는 인슐린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당뇨를 당대사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니까 한 공기 밥을 먹을 때 인슐린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하나 한 조각 먹을 때 소모되는 인슐린이 몇백 배예요, 몇백 배. 그냥 한 50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 50배야. 최소 50배. 그러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스테이크 하나 처리하는데 최소 50배 이상의 인슐린을 사용합니다, 인슐린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은 항상 나이가 들면 부족하니까 보충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먹죠. 그래서 힘이 딸려.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합성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뭘 먹입니까? 모유를 먹이죠.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모유에. 아이가 크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아미노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유에 아미노산 성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단백질의 성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얘한테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단백질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성분이 1%도 안 됩니다. 몸에서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뭘 써라? 식물성 단백질은 먹어도 무난. 그래서 자 봐봐요. 이 효소가 인슐린이라는 효소 또는 소화 효소가 그 스테이크 한 조각을 분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효소가 필요해요. 인슐린도 필요하고 효소도 엄청 필요해.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효소가 충분할까요? 우리 어머니들 충분할까요? 이제 많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소화가 100%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70% 소화를 시켰어. 30%가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이게 소화가 안 됐어. 자, 이 30% 소화 안 된 것은 뭘로 남냐면은 이거는 이제 장에서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요? 그래서 이거를 뭐래요?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박테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증식을 해. 이 부패된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 독성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독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장을 통해서 이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 독성이. 혈액으로 바로. 이게 장 루스 증후군 들어봤죠? 장이 튼튼하게 꽉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게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럼 거기를 통해서 뭐예요? 독성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혈액으로 타고 들어간 이 혈액으로 들어간 독성들이 어떻게 돼요? 순환하잖아 이제.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갔다가 뇌로도 갔다가 그죠? 그러면 일단 혈액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탁하게 된 거야. 혈액이 완전히 나쁜 혈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된 거예요. 고지혈증.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이 단백질을 이제 또 흡수를 했어요. 단백질이 많아 몸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어디다 할까요? 네? 저장 안 될 것 같아요? 저장 다 합니다. 그 기전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동맥이 있죠, 동맥. 동맥에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이게 순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백질을 저장할 때 뭘로 하냐면은 콜라겐이라고 들어봤죠, 어머니? 콜라겐이 단백질의 저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은 동맥에 그 혈관의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구멍도 막아버리니까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총 이 혈관의 몇 배? 8에서 10배 정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성이 있을 때는 일단은 8배에서 10배까지는 저장을 해요, 혈관에. 근데 다 저장하고도 남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딱딱해졌어요. 이제 콜라겐이 혈관을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왜 생겨요? 두꺼워졌잖아. 왜 두꺼워져요? 이거 있잖아. 혈관 자체를 콜라겐으로 쌓여 있으니까 혈관이 8배에서 10배 정도 두꺼워진 겁니다. 그게 동맥 경화예요. 그래서 식물성으로 쌀에도 단백질이 다 있어요.
곡식에도 다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를 먹어도 그 안에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콩에 많아요, 콩. 콩을 발효시킨 게 뭐예요? 된장이잖아. 그 안에도 충분히 단백질이 있어요. 이해 가셨죠? 요건.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요걸 소화시키느라고 우리가 효소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부족해지면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부패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독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 콜라겐이라는 그 저장 형태로 어디? 동맥 혈관 안에 꽉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으면 이제 어디로 가? 혈액을 타고 가서 간으로 가고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독하기 전에 독성을 안 만들기 중요하잖아요. 안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1번은 뭐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체질에 관련된 육식은 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소금이면은 개고기라든가 흑염소라든가 그다음에 닭고기 정도는 튀기지 말고 삶아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백숙 정도로. 그다음에 소양이면은 돼지고기 좀 먹어도 된다. 태음이는 뭐 고기 위주로 먹어야 된다? 소고기 위주로 먹어야 된다. 비싼 분들 많이 있네요. 소고기 드신 분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은 그나마 잘 흡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체질에 맞는 육식은 조금씩 권장을 해드려요. 대신 이제 정반대 체질 거. 응? 돼지고기는 소양인, 소고기는 태음인, 흑염소, 닭고기는 소음인, 태양인은 이제 양고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심한 게 동물성 단백질이니까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해독을 어떻게 하냐면은 해독 침이 따로 있고요. 해독하는 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 부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령열 습부항을 합니다. 오령열이 뭐냐면은 견갑골이 있어요. 이렇게 견갑골이 있으면은 이 안에다가 경추 따라서 부항을 떠드는 거예요. 이게 2개. 그래가지고 3번 정도를 심하게 뺍니다.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뭐냐면은 심폐, 위, 간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어혈들이,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천식이 편해져요. 바로. 그 다음에 심근경색 환자들이 심장의 과부하가 사라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다? 오령열. 그러니까 장부에서 바로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놔두면은 이게 피가 처음에는 확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지렁이처럼 나와. 이게 어혈처럼. 그걸 2번, 3번을 빼내는 거야. 거기서. 그럼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해독을 할 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그 독성을 바로 빼낸다는 느낌으로 오령열 습부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갑골하고 상완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빼는데 이게 뭐냐면은 분지라 그래, 분지.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해독 부항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 우리가 공기를 마시거나 그 다음에 음식물에 섞여져 있는 공해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세제를 많이 쓰잖아요. 비누 쓰고 화장품 쓰고 옷에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중금속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부항을 떠서 해독을 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리 쪽에서 피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쪽 3중, 여기 안쪽 2군데 엄지발가락 이게. 그래서 피를 계속 닦아내면서 빼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의 관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인체는 뇌 속에서부터 모든 인체가 하나의 관으로 돼 있어. 근데 압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이 올라가 있어요. 뇌압이 올라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뚫어서 구멍을 내주면은 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압, 혈압, 뇌진탕, 뇌질환, 두통이 너무 심해, 안압이 너무 높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압을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쪽에 피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특효열이 있어요. 자산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식기비 질환. 을 안쪽에서 여기 외가 여기 외가 있죠. 여기를 위로 피를 팍 빼줍니다. 이게 이제 자상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이염은 외측. 아까 이 측두부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발 뒤꿈치 여기 외가 여기 위에를 피로 팍 빼요. 이렇게 해서 해독 부항과 사열을 해서 빼주는 방법이 일단은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약으로 해독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장 청소가 안 되면은 왜? 아까 말했잖아요. 부패된 음식이라든가 숙변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장 청소와 이게 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청소. 간에는 결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결석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결석이 많이 있어요. 간에는. 그 다음 그게 담으로 넘어간 게 간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대부분이에요.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으로 들어가. 그래서 담낭에서는 계속 꽉 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정체를 이루고 아파. 그래서 우리가 담에는 결석이 많다고 하는데 간에는 결석이 있다는 사람 의사들도 안 믿어요. 근데 간에 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 있는 담석은 약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검사가 거의 한 99%는 안 돼요. 그럼 담석이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담석을 간 청소를 해보면은 나와. 대변으로 나와. 그 결과를 보고 내 담석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이 안 되니까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나 깨끗하다는데 아니에요. 검사를 못 하는 겁니다. 초음파로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결석이 딱딱하게 있는 것만 우리가 간에 담석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결석이 상당히 많다. 결석, 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담석을 다 담낭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죠. 간에서 만들어지고 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간의 구조가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걸릴 수가 없어. 1분에 1리터에서 1.5리터를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청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혈액을 청소를 해야 돼요. 혈액 청소가 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자, 신장을 청소를 하는 거죠.
왜 신장이? 혈액을 한번 걸러주는 데가 신장이거든요. 그럼 신장 청소를 아무리 해봤자 어떻게 돼요? 혈액 청소를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혈액 청소를 먼저 하고 신장 청소를 그 다음에 뭘 했는지? 기관지, 폐, 피부.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청소를 해줘야죠. 예? 마음 청소는 이제 뭐 우리가 명상을 하든지, 아까 저평골 마사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 과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약 해독으로는 다 만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하시면 되고, 일단 끊어주시고.